지난 시간에 자기 참조 조체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순서대로 해제하는 이런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요할 때 메모리를 할당해서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뒤에 거랑 연결시키는 부분을 함수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동적 할당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요. 다음에 show란 함수 맨 처음 작성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리 리스트에서 시작 주소를 주면 그거를 차례대로 쭉 해제하는 그러한 함수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 P1, P2, P3 이렇게 해서 각각을 메모리 할당하고 값 집어넣고, 메모리 할당하고 값 집어넣고, 메모리 할당하고 값 집어넣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였죠? 네. 첫 번째 요소가 다음번 주소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 요소가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동으로 좀 해주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야 범용성이 생기는 거죠. 예. 예. show라는 함수는 너 0이 아닐 때까지 q는 qnext에서 출력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삭제하는 것은 앞에 거를 무조건 삭제해버리면 뒤에 거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더 두어서 앞서 나가고 뒤에서 제거하고 또 앞서 나가고 뒤에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우리가 메모리 할당하고 명시적으로 첫 번째 요소에다가 두 번째 걸 이어주고 두 번째 거에다가 세 번째 거를 이어주는 걸 우리가 코드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좀 더 범용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처리 과정을 보고 그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요소 또는 어떤 규칙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악된 규칙을 적용을 해서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2라는 값을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가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뭐 키보드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파일에서 읽어드릴 수도 있는 거죠. 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메모리를 할당해서 거기다 2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 노드는,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모리 할당한 것을 우리는 통상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그리고, 여기, 변수를 추가적으로 선언을 해서, 루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얘의 목적은 뭐냐면 시작 주소를 저장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만들어서 맨 시작 주소를 갖고 있으면 쭉 접근이 가능하죠. 예. 노드를 쭉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고요. 이때 시작 주소만 있으면 각 노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놓은 녀석을 연결시켜서 나열해 놨죠. 그래서 그거를 링크드 연결되어 있는 나열해 놓은 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얘기해요. 그 링크드 리스트의 첫 번째 주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걔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됐죠? 요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요거죠. 메모리 할당하고요. 다음에 P의 D에다가 2를 집어넣고, 다음에 P의 N에다가는 0을 집어넣습니다. 네. 요 소스 코드가 하는 일이 요거죠. 자, 그 다음 뭐 합니까? 이게 노드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거를 가리키는,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루트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루트에다가 방금 만든 녀석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 주소를 저장할 목적으로 만들어 온 루트에다가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을 좀 수월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루트는, 중요하니까, 제가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전역 변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언더바를 붙였어요. 그래서 언더바가 붙어 있는 변수는, 이건 전역 변수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메인에서 맨 처음에 루트는 0,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메모리 할당하고 P라는 변수 이용해서 메모리 할당하고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요? 연결시켜줘야 되죠. 루트에다가 시작 주소를 넣어주고요. 네. 자, 이 상태로만 해도 show free list가 동작을 할 겁니다. 네,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넣어주는 방법은 요 코드만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가 있는 상태에서 1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 1을 넣어주자. 자, 일단 요거 만드는 건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메모리 할당하고 PD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고 PN에다가 0을 집어넣자. 이게 요거죠. 요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뒤에다가 그냥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끝나죠. 그죠? 간단해요. 자, 이걸 소스 코드로 바꿔보면 이렇습니까? 루트의 n에다가 p를 넣어요. 맞나요? 루트의 n에다가 p를 넣어요. 네, 이거 맞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코드를 넣어주면 바로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뭐 2 한 다음에 1 해도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아예 만들 때 순서대로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1이 먼저 오고 2가 나중에 오는 수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치기 해서 아예 넣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값을 보고 그 값 순서를 좀 고려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P의 next가 누구요? 2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코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P의 next. P의 next에다 뭘 넣어줘요? 루트가 가리킨 녀석. 루트가 가리킨. 이렇게 합니다. 값을 보고 순서대로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맨 앞이 됐으니까, 루트 값을 바꿔야겠네요. 맨 앞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루트에다가, P를 넣어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P는 더 이상 필요 없을 테고, 루트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순서대로, 연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시 보면 2가 들어오고 1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하나 만들었고 루트는 P 하면 됐고요. 두 번째 1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줘요? 이런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P의 n이 루트를 가리키게 하고 루트가 다시 이걸 가리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게 이 P 이 녀석이죠. 역시 show랑 프리리스트는 잘 동작을 할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 데이터가 3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고 2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3이 먼저 들어오고 1이 들어왔어도 기존의 그 규칙을 따라서 그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겠죠. 1이 앞에 오고 3이 뒤에 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2가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메모리 할당하고 2 집어넣고 끝에 0 집어넣고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건 어디로 집어넣는 게 좋겠어요? 1이랑 3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자, 먼저 어떻게 할까요? 2의 next가 0이었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게 해주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를 코드로 적어보면 P의 next에다가 누굴 집어넣어요? 이 녀석의 주소. 이 녀석의 주소는 루트의 next죠. 루트의 next. 자, 그 다음 뭐 해주냐면, 원래 얘가 1이 3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럼 루트 입장에서는 여기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오면은 1, 2, 3 차례대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해주는 코드가 뭐요? 이거죠. 루트의 next를 P. 루트의 next가 뭐? P.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그림에 맞게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다시 보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3이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으니까 순서를 바꿔가지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순서가 바뀌어져요.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거는 맨 앞에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요. 가운데 들어오는 경우 어때요? 네, 가운데 들어오는 경우, 코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312, 그 다음에 5가 들어왔다고 가져가겠습니다. 5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5가 들어왔습니다. 자, 5는 맨 뒤에 붙이면 되는 거죠. 맨 뒤에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녀석을 이렇게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코드로 보면은 루트에 next에 그렇죠. 여기죠. next에 P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루트에 next에 P. 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보면 앞에는 다 생각하고요. 그냥 루트에 next에 P 하면은 맨 끝에다가 5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뭘 보여줬냐면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 두 번이랑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 보여줬고요.
또 5를 넣어서 맨 끝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4가 들어가는 경우. 자, 이 상태에서 4가 들어왔다. 어디에요? 3이랑 5 사이죠. 또 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메모리 할당하고 4 집어넣고 널 집어넣어서 요만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은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P의 next를 가 5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그 P의 next에다가 저 5를 가리킬 수 있도록 루트를 기준으로 쭉 나래오면 루트에서 루트의 next의 next의 next 하면 5를 가리키죠. 루트의 next의 next의 next 하면 5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거가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뭐야? 또 루트를 기준으로 루트의 next의 next의 next에다가 뭘 넣어요? P를 넣습니다. 루트의 next의 next의 next에 P를 넣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하나 발견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죠. 자,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반전을 시켜놨는데 이거 어때요? 결국 가운데에 들어가는 경우에 뭐를 알면 돼요? 누구의 주소가 필요합니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녀석의 바로 앞에 있는 녀석. 얘를 알면은, 쟤를 알아야, 쟤가 관건이다, 이거죠. 쟤의 주소가 관건입니다. 볼까요? P의 n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루트의 nn, 루트의 nn, n 3개 붙었죠? 그 다음에, 루트의, n의 n 3개 붙었죠? 그 다음, 거기다 뭘 넣어요? 새로 만든 녀석. 요 부분이 똑같네요. 이만큼이 똑같아요. 자, 이 부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갈 자리에 바로 앞 포인터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규칙이랑 가운데 넣는 방법이 뭐예요? P의 n에다가 바로 앞에 있는 녀석. 바로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P. 이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 규칙이 다른 데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5가 들어가는 경우, 아까 4가 나오기 전에 5가 맨 끝에 들어가는 경우로서 5를 언급을 했었는데 5 언급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했죠. 자, 5가 어디에 들어가요? 맨 끝에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앞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누구예요? 3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의 주소. 루트의 n의 n. 루트의 n의 n에다가 뭘 넣어요? P를 넣어줬어요. 앞에 거 다시 봅시다. 지우고요. 자, 루트의 n의 n, P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P의 n에다가 루트의 n의 n. 이거랑 똑같은 거 넣어줬죠? 네. 루트의 n의 n은 P를 넣어줬어요. 이 안에 P의 n에다가 요거 넣어줘도 될까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코드를 써줘 볼게요. 자, 이거는 맞아요. 루트의 n에다가 P를 넣었어요. 루트의 n에다가 P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주는 거죠, 얘가.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앞에다가 요 코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도 되는지를 봅시다. 따져봅시다. 자, P의 N을 뭔가를 연결시켜야 돼요. P의 N에다가 뭔가를 연결시켜야 돼요. 저 그림이 좀 이상하군요. 자, P의 N.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상한 게 아니네요. 루트의 N의 N. 루트의 N의 N. 지금 이 값이 뭡니까? 뒤에 연결된 게 없죠? 뭐였어요? 0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봐야 P의 N은 원래 0이었는데, 원래 그냥 0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얘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까 여기서 5를 집어넣을 때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경우였는데, 규칙이 뭐예요? 요것만 우리가 따져봐도 되는데, 사실은 요거를 집어넣어도 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4를 집어넣을 때, 그 코드가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왔어야 됐었어요. 근데 어때요?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나, 맨 끝에 들어가는 경우나, 이 코드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그러니까, 같은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코드 안에서는, 요 코드 안에서도 또 규칙이 있죠. 예. 새로 만든 녀석의 넥스트에다 뭘 넣어줘요? 바로 이전의 주소. 바로 이전의 주소에다가 새로 만든 녀석의 주소. 요렇게 넣어주면, 맨 끝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고, 가운데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통속이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넣으려고 하는데, 맨 앞에 들어간다. 자, 하나 넣었다. 근데 맨 앞이다,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루트에 P 해주면 되죠. 자, 2가 있었는데 새로 1이 들어왔다. 어떻게 합니까? P의 넥스트에다가, 이게 P였는데, P의 넥스트를 루트로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루트는 P가 되게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맨 앞에 오는 경우고, 이것도 맨 앞에 오는 경우인데, 얘는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앞에 오는 경우고, 얘는 뭐가 하나 있는데 맨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얼핏 보면 달라요. 여기는 루트는 P, 여기는 루트는 P.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자, 이거를 여기에도 한번 적용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관 있나 없나. P의 next를 뭘로 해요? 루트로 해요. 요거를 동작시키기 전에는 루트는 아무것도 안 가리고 있었던 0이었죠. 지금 요거를 수행하기 전의 그림은 여기에 빨간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드가 하나도 없을 때랑 그다음에 하나 있을 때랑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는 규칙이 요걸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네, 요걸로 통일될 수 있겠죠. 새롭게 만든 녀석의 next에다 뭘 넣어요? 네, 루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루트에다 뭘 넣어줘요? 새롭게 만든 녀석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맨 앞에 그 노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봅시다.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에 1, 3이 있을 때 2를 집어넣는 방법. 새롭게 나온 게 P입니다. P의 next를 루트의 n이었는데 루트의 n에는 새로 만든 거. 이런 규칙이 있었죠. 아까 1, 2, 3, 5일 때도 마찬가지로 P의 n에 루트의 n에는 P. 자, 이때 루트의 n 이게 뭐였냐면 들어가야 될 녀석의 바로 앞에 녀석. 그죠? 루트의 n. 맞죠? 여기도 들어가야 될 녀석의 바로 앞에 녀석. 루트의 n. 그렇죠? 네. 네, 규칙이 같습니다. 자, 맨 뒤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네. P의 n에 뭐뭐의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칙이 나왔네요. 자, 이것도 누구였어요? 요 값이 뭐였나요?
들어가야 될 녀석의 바로 앞에 녀석. 뭘까요? 루트의 nn. 루트의 nn. 루트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랑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랑 맨 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 규칙을 같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거랑 맨 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코드가 똑같게 나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녀석의 바로 앞에 포인터를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관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요거를 알려주는 그러한 코드를 만들면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전 주소를 알아내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얘를 가지고 방법을 생각해 보죠. 자, 1, 2, 3, 5가 이렇게 있을 때 새롭게 4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주소가 뭐냐면 이 녀석이죠. 이 Q라는 거를 요렇게 Q가 요렇게 가리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코드 한번 볼까요? 자, Q라는 변수랑 F라는 변수를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F랑 Q는 루트 맨 앞대가리에 놓는 거죠. F도 여기, Q도 여기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계속 이거 한 칸씩 뒤로 가면 될까요? 우리 하나씩 삭제할 때랑 마찬가지로 하나는 앞서가고 하나는 뒤따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쫓아가요? 앞서가는 거 우리가 F라고 하고 뒤따라가는 것을 Q라고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녀석, 뒤따라가는 녀석, F랑 Q. 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냐면 Fn 앞서가는 녀석이 next가 0이 아닐 때까지 앞으로 계속 가야 되죠. 또 언제까지요? 앞서간 녀석의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보다 작은 동안은 계속 앞으로 가야 되죠. 지금 4죠. 지금 4일 때 얘랑 비교해봐서 더 작네? 그럼 한 칸 더 가야 되죠. 4인데 2네요. 얘가 더 작네? 또 가야 되죠. 3인데 얘가 더 작네? 또 한 칸 가야 되죠. 여긴 지금 4하고 5죠? 안 작죠?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 거야. 그때 스탑했을 때 F는 여기를 가리키고 Q는 여기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돼야 되겠다. 그러한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Q는 F는 앞서갈 준비를 하고 Q에다 집어넣고 다음에 F는 한 칸 앞서갑니다. 이렇게 코드를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 Y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찾는 값은 뭐야? Q라는 값인 거죠. 이게 끝났을 때 그때 Q를 검사해 보면 이 P가 들어갈 바로 앞에 포인터를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었죠. 4가 들어가는 경우에 P의 N이 루트의 N의 N 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루트의 N의 P 이렇게 코드를 넣었었는데 우리가 Q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P에는 QN 끝.
Q에는 P. 끝.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를 찾아주는 그 방법을 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주고, 그 다음에 찾을 키, 값, 1, 2, 3, 4, 5, 비교값을 넘겨주면, 바로 이전에, 주소를 넘겨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Q랑 F가 있고, 맨 처음에 루트로 시작 주소로 다 설정을 해주고, 방금 봤죠? next가 널이 아닐 때까지 앞으로 진척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요? 지금 리스트 상에 있는 값이 키보다 작은 동안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Q랑 F가 하나씩 Q가 뒤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while문이 끝났을 때 그때의 Q가 우리가 찾는 그 Q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을 가리킬 수 있는 루트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show라는 함수, free list라는 함수, 이번에 새로 작성한 find라는 함수입니다. 자, 메인에서 P랑 Q가 있고요. 루트는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3이 들어가는 경우 메모리 할당하고 값 넣어주고 자, 이거 맨 앞으로 넣어야 되죠. 그때 find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Q에는 뭐가 되겠어요? 널이 들어가겠죠. 상관없죠. 여기서는 어차피 Q를 안 쓰죠. 맨 앞에 들어갈 때는 Q가 상관없었던 코드입니다. P의 next에다가 루트 넣어줬고 루트에다가 P 넣어줬습니다. 끝났어요. 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뭐였나요? 네, 맨 처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온 Q에 상관없이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야 했던 그 규칙을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자, 2가 들어가면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죠.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에 find에서 이 Q를 활용하게 됩니다. P의 next는 Q, Q는 P.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앞에 규칙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잠깐 맞나요? P의 next는 Q의 next, Q의 next의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P의 next는 Q의 next, Q의 next는 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뒤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find 해주고 5가 들어가는 경우, 맨 뒤에 들어가는 경우죠. find 해주고 P의 next는 Q의 next, Q의 next는 P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4가 오면은 4는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바로 이전 거를 찾아서 P의 next는 Q의 next, Q의 next는 P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가 더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라인을 추가했고 맨 처음 들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뭐까지 더 알아야 될까요? 이거 find를 했을 때 이게 맨 처음인지 아닌지를 또 알려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일 때 우리가 작성했던 find라는 함수에서 Q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F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가 들어있는데 새롭게 1을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맨 앞으로 오는 경우죠. 자, 이때 이 함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F랑 Q는 루트. 둘 다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F랑 Q가 루트를 가리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의 N은 0이 아니냐? F의 N이 0이 아니냐? 아니, 0이잖아요. 거짓이네요.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뭐야? return Q. 자, 이때 상황이 어때요? 루트랑 F랑 Q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네,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상황,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F랑 루트랑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나 맨 뒤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가 있는데 3을 집어넣는 경우라면 따져볼까요? 맨 처음에 F랑 Q가 루트랑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의 N이 0이냐? F의 N이 여기 몇 격에 더 있어야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4가 더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Fn은 0이 아니니까 또 얘도 검사하겠죠. 얘도 검사해서 F의 D가 키보다 작냐? 키보다 작냐? 키가 지금 3이니까 작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번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Q는 F, Q는 F 이렇게 두 개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F는 그 다음 녀석을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겠죠. 그럼 그때의 루트랑 F랑 다른 값을 루트는 여기를 가리키는데 F는 그 다음 녀석을 가리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F랑 루트랑 값이 같느냐 틀리냐. 같으면 뭐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 다르면 가운데나 뒤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랑 F랑 같은지 안 같은지는 어디에서만 검사할 수 있어요? find라는 함수 안에 F가 있기 때문에 find 함수 안에 맨 처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find라는 함수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미 리턴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또 호출한 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포인터 변수를 하나 더 잡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 루트가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루트가 F랑 같느냐? F랑 같느냐? 같으면 뭐라고요? 예, 처음이다. first는 1이다. 예.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first에는 0을 집어넣습니다. first가 가리키는 곳에 0을 집어넣고 first가 가리키는 곳에 1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다음과 같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first라는 변수가 추가됐고요. 메모리 할당하고 값 집어넣고 다음에 find 해봤습니다. find해서 이 first 값이 1이면 맨 처음이니까 이 동작을 취하게 하는 거고 0이면 이 동작을 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범용적으로 이 값만 항상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거를 추가할 일이 있을 때 요만큼의 코드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이제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도 원래 코드에서 메모리 할당했는데 메모리 할당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검사해서 메모리 할당이 안 되면은 그 후속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AL, OC 해가지고 if을 써주고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메모리 할당하는 것도 getNode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메모리 할당하고 메모리 할당에 실패했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더 프로그램이 깔끔해지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이 linked list를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에 대한 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부 오타가 좀 있었는데요. 처음에 알고리즘 설명했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에서 화살표를 연결해 주는 그것에 대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자기 참조 구조체와 또 이를 이용해서 linked list라는 걸 만들어 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 입력 출력 관련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